나 같은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표현할 때도 없고 하는데 마침 재단에서 이런 것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 한국의 기업사 중에 그 장원이 뭐 대단한 큰 기업은 아니라도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분의 사상 이런 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좀 괜히 흥분한다. 차밭을 이렇게 가꾸시고 이제 후배들이 와서 차밭을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뭐 성공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업가가 농사 지은 예가 없습니다, 한국에 정말. 그런데 창원은 조금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묘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일본서 가져왔지만 여기다가 육묘장을 제대로 만듭니다. 육묘장을 만들어서 이게 아마 몇 천만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0평에 2,000번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전략을 가지고 있죠. 공장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공장을 지으라. 이건 가공해야 되니까 공장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순에다가 제일 먼저 공장을 지었습니다. 창원이 한국의 차산업을 이렇게 선도하는 동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우량 품종을 선발해서 하는, 그걸 가지고 전국에 공급하는 것도 아마 차산업에 이제 기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 가공, 판매를 이렇게 모으는 거.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젊은 사람이 오는 거 꿈입니다. 이건 정말 평가해야 되는, 한국의 6차 산업의 모델,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제주도라고는 특징이 조금은 이제 아열대권이면서도 온대권하고, 다시 말해서 해변 쪽은 조금 아열대권이고 중산간은 온대권, 또 더 올라가면 한대권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장원하고 인연을 맺은 것도 그 때문인데, 외환이 모자라니까 국내에서 원료를 확보하자 하고 전국을 이렇게 순회를 하던 참에 이제 나하고 인연을 맺어서 제주의 특성도 살리고 기업도 활성화 시켜보고 이런 걸 했습니다. 화장품을 이쁘게 한다면 음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하고 생활을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차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내가 갖고 왔던 1956년 가꾼 차밭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했더니 제주도에서 될 것이다, 될 것 같다고 해서 아마 차 쪽으로 갔는데, 차를 하려고 할 때 이사회에서 다 반대한대요. 반대하니까 왜 반대하느냐면 한국 사람은 차를 안 마신다 하면, 차를 하면 망하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번 이제 이사회를 해도 부결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회사 돈 아니고 내 개인 돈으로 하마 해서, 불모의 땅에 이 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외부에서 흙도 가져오고 했지만 양돈장을 만들어서 퇴비를 생산해서 땅을 허라 그렇습니다. 그게 참 운명처럼 대한민국의 양돈의 첫 소위 그 개척자가 됩니다. 양돈장에서 퇴비 또는 양돈에서 얻은 수입 가지고 이거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 면이 아마 어느 기업도 못했던, 장원만이 해냈던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원이 화장품으로 향장업에도 성공했지만 한국의 차 문화에도 공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월간으로 잡지를 만들어서 설록지, 그래서 차의 장점 이렇게 하고, 그날 차 국제회의를 매년 했습니다. 매년 재단에서 지원을 했는데 국제차 심포지엄도 하고 뭐 중국, 뭐 일본, 뭐 대만 해서 국제차 그런 학술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 한국의 차 산업을 보급하는 데는 거의 세계적 수준입니다. 가공 기법이나 재배 기법도 해서 뭐 모델이죠. 이 불모지를 갖고 왔던 것은 세계사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좋은 일 하고 있다 얘기야. 그래서 이 지역도 이만히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한국 차 산업도 그렇지만 이런 이만한 규모를 가지고 이만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이 총수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같은 것도 보면 저 서귀포 조그마한 그냥 뭐 말이 별장이지, 방가로 그냥 방 하나 하고 뭐 이런 데 꾸며서 빨간 저 잠바 하나 걸치고 다녀요. 그냥 재벌가 무슨 넥타이 매고 그런 게 없어요. 뭐 뒷골 못 가서 추어탕 먹고 그런 그 아주 그 소박한 꿈, 그런 생활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에게 부담되거나 원성일을 하지 마라 그런 일. 지역 주민을 써서 노력을 확보하라 이게. 그래서 담을, 여기가 불모지거든요. 그러니까 담을 치르든 할 때 하루에 보통 몇백 명씩 이렇게 하도록 회장이 지시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돈도 벌었지만 지역에 좀 기여하라고 하는 게 그냥반의 철학입니다. 당신 이 불모지를 개척하는 것은 역사에 남기자 이게 역사에 남긴데, 그냥반이 자기는 그렇게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도 그냥 사양을 해요. 재벌가가 하면 요만한 거 희사하고라도 내가 해놓으라고 자랑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한다. 그게 아주 독특한 민생인 거 아니에요. 그게 차곡차곡 가요. 차곡차곡 가는 게. 태평양 재단은 조용한 지원입니다. 조용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연구 지원을 했고요. 하나는 학생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태평양의 특성상 피부 관련도 했고 이런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견지명이 좀 있어서 태평양 재단이 열심히 했던 게 지금 말하는 바이오 산업을 1980년대부터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바이오 산업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 우리 장원이 한국 바이오 산업 협회 이사장을 합니다. 지금 수준 아닌 당시에 이 바이오 생물 자원 그거를 이쪽도 실험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쪽 인삼연구라는 쪽 있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 태평양에 스카우트해서 이제 특강도 하게 하고 그런 지원을 조용히 했다. 다른 데는 막 소리 내잖아요. 신문 광고도 하고 해서 아주 요란스럽게 하는데 태평양 그런 게 없어요. 조용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그것도 태평양이 갖는 매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좋은 일 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